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13번째 시간 폼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JSP 서블릿을 할 때도 폼에 있는 데이터, 사용자가 폼에 있는 인풋 태그나 어떤 셀렉트 태그 이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적합한 알맞은 로직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또 요청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주는 그런 로직을 많이 받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이라는 건 데이터 사용자가 어떠한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알맞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로직을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 로직입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폼에 있는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보내고 서버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알아볼 게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어노테이션,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방법, 다음에 커맨드 객체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데 데이터 커맨드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에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지를 하면 웬만한 데이터 받는 것들은 여러분이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클래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우리가 예전에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JSP랑 서블릿 하셨던 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던 거 있죠. 요청 경로를 받는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리퀘스트 매핑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여기서 위쪽에서는 요청 경로를 우리가 입력을 해줬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모델 객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데이터를 담아서 우리가 데이터 뷰 쪽으로 데이터를 넘길 때 사용하는 객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요 앞에 보는 게 오늘 이제 할 내용인데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자, 요건 뭐냐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요청을 하죠. 그러면 디스패처에서 컨트롤러 쪽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쏴주는 거죠. 그때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받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사용자가 요청을 한 데이터들이 다 몽땅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했으면 그 데이터를 꺼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해서 ge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 반환값으로 스트링으로 이렇게 반환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요. 그것을 다시 뷰 쪽으로 넘겨야 돼요. 여기서 어떤 이제 로직을 막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뷰 쪽으로 넘기고 싶다. 그럴 때는 뭐를 이용한다? 모델 객체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리퀘스트 받은 객체의 데이터를 어디? 모델에다가 애드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애드할 때 이름을 새로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뷰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로컬호스트 파라나 EX 컨텍스트 경로에 보드 컨펌 아이디 어디 들어가요? 쭉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겠죠. 리퀘스트 매핑에 똑같은 요청 경로를 찾아 들어가겠죠. 들어갔는데 자, get 방식이네요. URL 접근 방식이니까 get 방식이겠죠, 이거. 자, get 방식으로 id는 ABCD이고 그리고 AND 패스워드는 1234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어디로 들어간다? 리퀘스트 이쪽으로 들어간다. HTTP 서블릿 리퀘스트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URL 보시면 이 URL 앞에 있는 거는 서버 IP 주소, 그 다음에 여기는 컨텍스트 이름, 다음에 보드 컨펌 아이디는 뭐예요? 요청 경로죠. 요청 경로는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이 가져가고요. 다음에 요 물음표 뒤에 있는 거, 요가 이제 값이죠. 값에 ID, ABCD, 패스워드 1234는 누가 가져간다? HTTP 서블릿 리퀘스트가 가져가겠죠. 자, 그러고 나서 적당한 로직을 수행을 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죠. 보드 컨펌 아이디, 요 JS 컨펌 아이디 JS 페이지가 요거겠죠. 요거 밑에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연습했던 내용이니까 쉽게 여러분이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요거 예제 한번 보고 올까요? 자, 13 언더바 1번 예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빨리 로직을 처리하고, 그죠? 빨리 응답을 해주느냐, 그게 좋은 프로그래밍이겠죠. 퍼포먼스가 좋은 프로그램이란 건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데이터를 얼마만큼 빨리 데이터를 받는 방법, 그리고 다시 전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러부터 먼저 볼게요. 자, 컨트롤러 보니까 보드 언더바 컨펌이 있고요. 다음에 보드 체크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리퀘스트 파람은 다음 장표에서 살펴볼 거니까 요거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시고 요거 먼저 볼게요. 자, 보드 컨펌 아이디로 요청 경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로 데이터 객체가 들어오고요. 자, 모델은 내가 뷰 쪽으로 데이터를 넘길 객체고요. 앞에 있는 거는 데이터를 받을 때, 저 요청 데이터, 모델은 다음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씁니다. 자, 그래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레퍼런스 변수로부터 ID, get 파라미터하고 패스워드도 하고요. 그것을 스트링 변수에 담당해 이 스트링 변수를 다시 모델에 add attribute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보드 언더바 컨펌 ID 뷰 페이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드의 컨펌 ID 보면 ID가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그대로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됐고요. 자, 요청 경로가 어떻게 돼요? 보드 컨펌 아이디죠. 여기 보드 컨펌 아이디. 그래서 여기다가 보드 컨펌 아이디라고 입력을 해주면 못 찾네요. 자, 오타죠, 오타. 네. 자, 이렇게 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없죠. 그죠? 값이 없죠. 왜 없어요? 개방실 요청할 때 이 뒤에 요청 경로만 있지 이 뒤에 우리가 어떠한 값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자, 물음표 뭐예요? 아이디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으면 되죠. 아이디는 abc 패스워드는 1, 2, 3, 4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 1, 2, 3, 4 패스워드 1, 2, abcd 패스워드 1, 2, 3, 4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엔터. 그러면 abcd 1, 2, 3, 4 다 정상적으로 가져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왔어요? 내가 id abcd 그 다음 패스워드 1, 2, 3, 4 했으니까 여기 get 파라미터로 id 받고요. get 파라미터 패스워드로 패스워드 받고 그것을 다시 모델 어트리뷰트에다가 더하고요. 그거를 보드 컨펌 아이디에서 하나씩 꺼내와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 같이 실습. 자, 프로젝트 만듭니다. 스프링 프로젝트. 스프링. 다음에 스프링 프로젝트 다음에 MVC 프로젝트 만들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자, com.java렉. 스프링 ex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먼저 컨트롤러부터 먼저 손을 댈까요? 자, 컨트롤러에서 자, 메소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매핑. 자, 뭐로 들어오면 public string 다음에 뭐로 할까요? 아까 뭘로 했어? 따로 정할게요. 뷰 멤버 이렇게 할게요. 네. 리턴을 일단 너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요거를 뭐로 할까요? 보드의 멤버의
멤버 뷰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요청 경로를 멤버의 멤버 뷰로 하고요. 그 다음에 JS 페이지도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줘요. 뷰 쪽으로. 그러면 뭐? 모델 네, 모델 객체에서 봤고요. 어트리뷰트에서 네,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요청이 들어온 걸 받아요. 받을 때는 뭘 이용한다?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이용하면 되겠죠. 자, 요 객체로부터 값을 가져옵니다. 자, ID 패스워드 두 개만 해볼게요. 스트링 id는 get parameter 이렇게 해줄게요. 다음에 id. 자,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똑같이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모델의 속성의 이름 id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id 그대로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아이고. 네,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HTTP 서블릿에서 들어온 거 어디로 들어가요? 스트링 id하고 패스워드 다 들어갔겠고요. 다음에 그것을 모델에다가 또 담았습니다. 다시. 되겠죠? 자, 다음에 이쪽 넘겨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도 똑같이 뷰 페이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뷰 페이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뷰즈에다가 폴더를 만들면 되겠죠. 멤버라고 했죠. 자, 다음에 여기다가 멤버 뷰 JS 페이지 멤버 뷰.jsv 오케이 됐습니다. 자, 값을 받아요. 먼저 id부터 받아요. 그 다음에 id로 넘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다 됐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id로 했으니까 id 패스워드 정상적으로 다 됐고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서버 재가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다음에 요청 경로 멤버의 멤버 뷰라고 했죠. 멤버의 멤버 뷰. 자, 이렇게만 해주면 이거 뭐예요? 자, 이렇게만 해주면 id 패스워드 없죠. 왜 없어요? 요청할 때 값이 없이 갔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id는 a b c d e fg라고 할게요. 그리고 and 패스워드는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경로에 의해서. 자, 간단한 거였으니까 네, 금방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은 제가 브라우저를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지금은 제가 여기다가 직접 쳤지만 이게 갯방식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JSP 서블릿 웹 홈페이지 만들 때 폼으로부터 데이터가 넘어올 수 있죠. 그럴 땐 여러분이 폼 HTML 파일이나 JSP 파일에 폼에다가 요 값을 폼 태그를 이용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 넘어온 과정을 앞에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제가 URL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이번에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이용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뭘 이용한대요?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리퀘스트 파람 요게 뭐냐면 데이터가 넘어올 때 그 값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id 값이 넘어오면 id로 받겠다. 패스워드라고 넘어오면
패스워드가 넘으면 패스워드를 받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받은 것을 갖다가 바로바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면, 아까 여기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있죠. 자, 위쪽에 보시면 방금 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HTTP 리퀘스트 클래스를 받는 게 아니라, 객체를 이용해서 받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넘어오는 값에 그 ID 값을, 아니, 넘어오는 값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값을 ID로 받는다고 명시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값을 패스워드로 받는다고 명시를 해준 겁니다. 다음에 이거는 뷰 쪽으로 전송할 때 데이터고요. 자, 이 받은 값을 바로 여기다가 모델 애드 어트리뷰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하고 패스워드로 이렇게 속성을 만들어줘서 넘깁니다. 그러면 체크 아이디를 보면 어디 있죠? 보드의 체크 아이디. 이게 아니죠. 체크 아이디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컨트롤러에 정한 아이덴티파이하고 패스워드가 그대로 이름 여기 있고 여기 출력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가 아니고 요청 경로가 어떻게 돼요? 보드의 체크 아이디. 여기서부터 지워버릴게요. 보드의 체크 아이디 하면, 그래서 오타가 있었나요? 왜 안되죠? 보드의 체크 아이디. 자, 보시면 보드의 체크 아이디에서 뒤에 값이 없죠. 근데 아까 리퀘스트 여기 보면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값이 없어도 그냥 저기 페이지 넘어가요. 하지만 리퀘스트 파람이란 걸 이용하면 이 ID 값을 여기서 지금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아이디하고 패스도 없으면 이렇게 400 에러를 얘가 브라우저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음표하고 아이디는 A, B, C, D, E 그리고 AND 패스워드는 1, 2, 3, 4, 5라고 할게요. 넣어주면 제대로 값이 전송돼서 화면이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 리퀘스트 파라미란 건 여기서 어노테이션으로 지정한 파라미터가 값이 반드시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400 에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리퀘스트 파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예제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public string,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위에가 뷰 멤버였죠. 멤버 컨펌이라고 할까요? 멤버 컨펌.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리턴은 매핑을 멤버에 컨펌 이라고 할게요. 자, 다음에 리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펌 JSP 페이지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멤버에 JSP 페이지를 만드는데 이름이 컨펌이죠. 네, 컨펌 JSP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리퀘스트 파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모델,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리퀘스트 파람. 자, 무엇으로 받겠냐? 이름을 나는 id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넘어오냐? 스트링 id가 넘어옵니다. 또
리퀘스트 파람 어떤 값으로 이번엔 바뀌었느냐? 이번엔 패스워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넘어오냐? 스트링 패스워드가 넘어옵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다음에 모델에다 담겠습니다. 모델 add attribute id는 위에서 넘어온 id, 다음에 패스워드 위에서 넘어온 패스워드, identify라고 다 써줄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니까 패스워드 이렇게 써줄게요. 자, 반대쪽에서 어떻게 받으면 돼요? 저 이름 똑같이 받으면 되겠죠? id identify 패스워드.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거라도 오탄할 수 있죠. 그래서 꼭 이렇게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서 붙여주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오타 방지하기 위해서. 실행이 되고 있나요? 자, 여기서 요청 경로 멤버 컨펌 컨텍스트명 다음에 입력을 하면 자, 일어나죠. 왜 일어나요? 리퀘스트 파람 아이디로 이름 아이디로 기다리고 있는데 값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아이디는 A, B, C, D, E, F, G입니다. and 패스워드는 1, 2, 3, 4, 5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 또 에러가 났네요. 400번 에러. confirm JSP. 자, 볼까요? 멤버 잘못됐죠? MEMBR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시 컴파일 해야 되겠네요. 맞나요? 멤버 컨펌. 예. 다시 컴파일 할게요. JS 페이지 바꾸면 컴파일 안 해도 되는데 자바 파일을 바꿨기 때문에 다시 컴파일해서 다시 클래스 파일 만들도록 합니다. 자, 요청 경로 복사해서 쓸게요.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 다 입력해주고 하면 자, 이제 제대로 값 불러온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퀘스트 파람 이용하는 방법, 어노테이션 이용하는 방법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장표로 가서 자, 세 번째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실제로 필드에서 가장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 부분. 자, 데이터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많을 경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객체를 이용한다는데 어쨌든 요거 알아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주소, 이메일, 뭐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취미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이 넘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리퀘스트 파람을 이용한다. 아니면 또 뭐 HTTP 서블릿을 이용한다. 그럴 때 만약에 리퀘스트 파람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름이 있을 거고요. 아이디 있고, 다음에 패스워드 있고, 이메일 있고. 요 간단하게 했는데도 좀 4개밖에 안 했는데도 코드 양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데이터 양이 한 20개 된다. 그러면 20개 여기서 쭉 다 나열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데이터 객체 멤버라는 거다 다 셋을 또 해줘요. 그 다음에 모델 어트리뷰트에다가 그 멤버 통째로 객체 담습니다. 담은 걸 갖다가 브라우저 뷰 쪽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꺼내갖고 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양이 많은 거, 종류가 많은 거, 필드가 많은 걸 갖다가 쭉 나열하면 코드의 양이 많아지고 조금 보기 싫겠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를 받는 파라미터에다가 바로 요 모델 멤버라는 요 데이터 있죠. 이것을 바로 여기다 넣어버립니다. 바로 넣어버리고 나서 JSP 페이지, 뷰 페이지로 바로 넘기면 즉 모델에다가 이 담는 과정도 없어요. 셋하는 과정도 없고요. 리퀘스트 파란 받는 과정도 없습니다. 다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주면 알아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알아서 데이터 들어오는 값을 다 멤버의 필드에 자동으로 셋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뷰 페이지로 넘기면 이 데이터가 뷰 페이지로 또 그대로 가서 데이터를 우리가 하나씩 꺼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겠죠? 자, 요거 코드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몇 번이었죠? 13 언더바 1번. 네, 이거네요. 자, 멤버 클래스가 있고요. 다 닫은 다음에 볼게요. 자, 멤버 클래스가 있습니다. 멤버 클래스는 네임 있고 아이디 있고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메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getter setter 이용해서 쭉 다 있고요. 자, 메이저는 지금 할 건 아니죠. 예, 메이저는 좀 닫고요. 자, 다음에 컨트롤러에 보면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할까요? 네, 주적을 풀고 이렇게 보면 자, 조인으로 멤버 조인으로 요청 패스가 들어왔어요. 요청 경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름 있을 경우 리퀘스트 파라면서 이름, 네임 여기까지죠. 다음에 아이디 값 받고요. 다음에 리퀘스트 파람으로 패스워드 받고요. 다음에 이메일 주소 받습니다. 이렇게 다 받은 다음에 멤버라는 객체 여기죠. 멤버라는 객체에다가 다 또 셋을 해줍니다. 일일이. 물론 셋 안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모델에다가 모델 어트리뷰트 메인, 모델 어트리뷰트 아이디, 모델 애드 어트리뷰트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고 아니면 멤버 객체에다가 다 셋을 한 다음에 그 멤버 객체 자체를 모델에다가 담습니다. 그 다음에 뷰페이지 넘기는 거죠. 그러나서 실제 뷰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멤버의 조인이죠. 조인 가보면 조인에 뭐가 있어요? 멤버 필드의 네임, 멤버 객체의 아이디 필드 그 값,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코드량이 많아지고 너무 보기 싫죠. 이렇게 하니까 가독성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바꾼다? 밑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파라미터에다가 바로 이렇게 멤버 이걸 커맨드 객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커맨드 객체를 바로 넣어줍니다. 데이터 객체를. 그리고 나서 모델에서 담는 것도 없어요. 이 과정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JS 페이지 넘기면 JS 페이지에서 이렇게 바로 뷰단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하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 자, 닫고요. 자, 멤버는 얘는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한번 쓸게요. 어딨죠? 우리가 하던 프로젝트 요죠. 패키지 안 만들고 여기다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자, 멤버 그 클래스 보니까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똑같이 다 있고요. 컨트롤러도 꺼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이번에는 리퀘스트 파람 리퀘스트 매핑 조인의
뭐라고 할까요? 폼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public string 다음에 join 메소드라고 할게요. 자, join에 뭐예요? 폼 이렇게 할게요. 자,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여기다가 join 폴더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join 폴더 만들고 여기다가 폼이라는 폼 오케이로 할까요? 오케이. 폼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오케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JSP 파일을 만들 때 JSP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해요? 폼 오케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서 올 때 여기다가 예전 방식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리퀘스트 파람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인데 이가 name 스트링이고요. 다음에 name으로 넘어오겠죠. 이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네. 커맨드 객체 이용할 때는 똑같아야 돼요. 다음에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 이번에는 id 스트링 id로 넘어올 거고요. 자, 좀 행을 좀 바꿀게요. 리퀘스트 파람 이번에는 뭐가 패스워드죠. 이것도 스트링으로 넘어올 거고 패스워드. 다음에 또 리퀘스트 파람 리퀘스트 파람에서 이번에는 뭔가요? 이메일. 예, 이메일 이것도 스트링으로 넘어오겠죠. 이메일. 예, 됐습니다. 다음에 모델도 필요하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핑하기 좀 귀찮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멤버 객체 멤버는 new 멤버 행성자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멤버의 세터를 이용해서 다 셋을 해줘야겠죠. set name 네, 됐고요. 다음에 뭔가요? id set id 멤버 set 패스워드 멤버 set 이메일 됐죠. 자,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여기 있는 리퀘스트 파람에 있는 값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가져와서 대입한 겁니다. 자,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디에 담아요?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에서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mem 멤버라고 하고 여기다가 멤버 객체 그대로 담겠습니다. 자, 되시죠? 이런 짜증나는 코딩을 다 했고요. 받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 받을 때 뭐가 있나요? 이름이 먼저 오나요? name 멤버 name 받고요.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 다음에 이메일이 있었죠. 네. id 얘가 패스워드 다음에 이메일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기나긴 게 다 됐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컨텍스트에다가 요청 파라미터 이렇게 놓겠습니다. 요청 경로. 자, 사역번 내놨고요. 여기다가 또 이제 타이핑 해야겠죠. 먼저 뭔가 이름이죠. 이름은 홍길동. 필요 없죠. 홍길동 and 아이디는 abcd and 패스워드는 1234. 다음에 and 뭔가요? 이메일인가요? 이메일은 abc@abc.com 이렇게 할게요. 자, 했더니 홍길동의 abcd 1234 abcd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코드 양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요? 너무 무의미한 코드에 스트레스만 받지 말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리퀘스트 파람 모델 다 없애버립니다. 쫙 없애고, 어차피 커맨드 객체 멤버에다가 다 담을 거 그냥 멤버, 여기다가 멤버 타입의 멤버 객체 받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면 얘네 다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모델도 필요 없고요. 바로 넘기면 됩니다. 자, 요거 제가 컨트롤 C 해보고요. 브라우저 닫을게요. 닫고, 자, 새로 컴파일해서 새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가정의 컴퓨터가 사양이 좋으면 이렇게 많이 컴파일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저보다 더 적게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다 복사했죠. 그대로 놓을게요. 자, 컨텍스트 패스 조인 컨펌 오케이, 네임 홍길동, 아이디 abcd, 패스워드, 이메일 다 입력했고요. 엔터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다 나오겠죠. 그죠? 코드 양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이건 다 필요 없죠. 그리고 파라미터 받을 때도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커맨드 객체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근데 커맨드 객체 맞을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게, 여기 네임하고 여기 이런 거, 여기 네임하고 필드에 있는 이름하고 동일히 해야 됩니다. 다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다 그 값이 할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나긴 코드 작업이 끝났고요. 자, 여기서 그럼 데이터 객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쓰이는 방법 어렵지 않고 쉽게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패스 베리어블인데, 자, 요거는 그다지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건 코드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패스 베리어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면 경로에 변수를 넣을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 경로 요청하는 부분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변수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10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요, 얘가. 그러면 스튜던트의 스튜던트 아이디, 이 두 번째가 아이디란 얘기예요. 아이디. 그죠? 아이디가 10이래요. 그죠? 그래서 패스 베리어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델에다가 담아서 실제로 비교해서 찍어보면 스튜던트 아이디 요 값을 찍은 거죠. 이렇게 찍어보면 실제로 출력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간혹가다 좀, 뭐 간혹가다 아니고 좀 쓰이긴 쓰여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쓰고자 할 때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죠. 어떻게? 요 규칙만 지켜주시면 돼요. 요청 경로 뒤에 어떤 값을 정해요. 그러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받을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묶어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하고 동일하게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어노테이션 이용해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똑같이 활용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뷰에 가서 뷰 지정해주고 뷰에 가서 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 여기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스 베리어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면 경로에 변수를 넣을 수 있어요. 요청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오타네요. 오타. 베리어블이 저기 없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많이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리뷰를 해보시고 꼭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를 전송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폼 데이터 HTML로 간단하게 폼 하나 만들어서 그 하이퍼링크 저희 폼의 액션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하는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HTTP 서브릿 리퀘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방법, 리퀘스트 파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너무 데이터가 많다, 종류가 많다 할 때는 이거 하면 코드가 양이 너무 많이 길어지죠. 그거 대신 커맨드 객체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패스 베리어블 하면 요청 경로에 변수를 지정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